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생길 때 오늘은 수급자 선정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바로 수급자 자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자를 새롭게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수급자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잔액이 있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통장 외에도 주택이나 보험, 자동차 등의 자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통장 잔액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자산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이 수급자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4천만 원이 안 되는 재산임에도 수급자에서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공유해 드릴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혹시 수급자의 통장에는 얼마를 갖고 있어야 수급자 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 중인 김복진님은 전세보증금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험예약 예상금액 3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한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수급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복진님의 자산은 4,300만 원이고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인 2,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500만 원을 더 공제해줘요. 그래서 통장에 3,100만 원까지 모으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 있거나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재산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다음 표에서 급여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작아야 하겠지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더한 값이 소득 인정액인데요. 실제 소득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의 소득 환산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쳤을 때의 환산 소득까지 더한 금액이 실제 소득 인정 금액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재산의 종류별로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이 있고 그 금액의 총합이 기본 재산액보다 크다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 소득과 합산하게 되며 기본 재산액보다 작다면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 주거용 재산은 전세 보증금이나 자가로 갖고 있는 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로 가장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으로 넣는 것이 수급자 되기가 더 쉬워져요.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 상가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일반 재산에 포함되어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예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요. 보험의 경우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금만큼만 인정되어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아요.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26%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 환산율이 100%이므로 자동차 보유는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해요. 다만 생업용 이동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액의 50%만 반영되니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안심하셔도 되어요. 이런 재산들은 거주지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대도시에서는 6,900만 원이 기준이며 중소도시에서는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농어촌의 경우 3,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보건님은 임대주택의 보증금 1,000만 원과 생업용 자동차 가액 1,000만 원, 보험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료급여 수급자 자격 유지 시 통장에 얼마까지 예치가 가능할까요? 최보건님의 자산가액은 2천만 원이므로 중소도시의 의료급여 재산 공제액인 3,4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 해서 총 3,9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정답은 1,900만 원까지 통장에 예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산 내용에 따라 6,9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공제란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수급자 수혜 대상을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바로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이 가능해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얼추 적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대로 기본재산 공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수급자의 기준이 감이 오시나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수급 비용 조건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